오네 이 새끼. 안 오네. 자, 지문구조부터 한번 발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차근차근 좀 해보자.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자, 발문 유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발문 유형에는 6가지, 지문구조에는 몇 가지? 7가지. 자, 그래서 모든 글들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 중심, 화제. 이제 방학 끝나면 이런 얘기 해야 안 해? 파이널 들어가면 안 해. 이제는 물어볼 거야. 중심, 화제, 지문 구조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볼 거야. 근데 대답 못하면 어떡해? 쳐맞아야지. 어? 자, 모든 글은 첫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에서 무엇을 제시하게 돼 있다? 중심, 화제. 중심, 화제. 아니 당연히 어때? 시작할 때 나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설명할게? 누구의 무엇에 대한 어떤 견해를 소개할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중심 화제는 뭐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는 설명 대상이나 뭐라고? 누군가의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가 먼저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럼 이 중심 화제를 갖다가 제시한 후에 이 중심 화제를 갖다가 이제 펼쳐 나가야 돼, 펼쳐 나가지 말아야 돼?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지문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펼쳐 나가겠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펼쳐 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모든 글들은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중심 화제를 파악해서 지문 구조,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럼 이 지문 구조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아직도 못 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설마 지금까지 못 외웠다? 우리 새로운 서희 외웠어 안 외웠어? 아니 7가지를 거의라 그러면 안 되지. 태연이는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지? 그지? 그래서 지문 구조를 파악해야지. 그지? 그 지문 구조에 따라서 어때? 너희들이 무엇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될지, 독해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읽어야 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어때? 그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정해지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문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어때? 이 문제가 몇 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있는지도 다 파악이 돼, 안 돼? 되는 거야. 아니 개념을 설명했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개념을 설명했어. 그럼 보통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뭘 물어봐야 돼? 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니?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의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 소개했어, 내가. 그럼 당연히 나는 뭘 물어봐야 돼? 야, 지금 데카르트가 어떤 주장했는데 이 주장 맞니?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비교 대조했어. 그럼 뭐 물어봐야 돼?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니?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지문 구조, 무조건 글을 읽을 때는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항상 발문부터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그럼 발문을 갖다가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니? 지문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문제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도 잡아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독해 전략을 갖다 수립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발문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 자, 지문을 읽지 않고 푸는 문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 보기 3번. 보기 3번은 이게 자꾸만 헷갈리나 본데, 보기 1번은 뭐니? 보기 1번은 뭐야? 윗글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기를 이해하는 건데, 이 보기에 뭐가 나온다고? 보통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설명으로 나오는 거야. 보기 2번은 뭐야? 윗글을 바탕으로, 이것도 보기 이해하는데 이 보기에 뭐가 나온다고? 시각 자료가 나온다고. 3번은 뭐야? 윗글과 보기를 갖다가 비교 대조해. 보통 비교 대조할 때는 어떻게 뭐가 많이 나오니? 견해 이론 사상이야. 거의 견해 이론 사상이야. 아니면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윗글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것도 거의 견해의 비교 대조라고 보면 돼. 그럼 이때는 이제 해결 전략이 뭐라고? 보기만 보고, 이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보기의 내용과 선지에서 나오는, 선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윗글 플러스 보기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당연하잖아. 둘을 비교 대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보기만 분석했으니까 보기의 일치 여부만 먼저 확인하면 돼 안 돼? 된다란 얘기야. 보기만 읽고. 그래서 선지를 갖다 지워가지 않아? 지워가는 거지. 그래. 이게 보기 3번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보기 1번은 뭐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구체적 사례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1번은 뭐라고? 내가 이건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해해야 되니까 윗글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되겠지. 근데 윗글의 내용을 어디서 찾는가? 보기에서 찾는가. 보기를 읽었더니 윗글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이해돼? 2번은 뭐야? 선지에 나오는 거지.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선지에 나오는 거지. 3번은 뭐야? PF야. PF 플러스 보기야. 그러니까 어디를 읽으라고 딱 정해주지 않아. 정해주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얘도 동일하지 않아. 동일한가? 그대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 지문 보기 전에 할 일이 뭐라고? 발문 유형 나누면서 보기 3번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 이제? 당연히 지문 구조를 세워야 돼, 세우지 말아야 돼? 세워야 돼. 그럼 지문 구조를 세워서 자, 뭐부터 풀어? 지문 구조 물어보는 문제가 뭐라고? 논지 전개. 논지 전개는 그냥 지문 구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얘부터 먼저 풀어야 돼, 풀지 말아야 돼?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지문 구조 연습하라니까, 방학 동안은. 그래서 지문 구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는지, 그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니네 독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거라니까. 논지 전개 풀 수 있고 또 주제 파악 풀 수 있지. 근데 요즘은 주제 파악은 거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어. 얘는 거의 안 나와 지금. 이거 내년쯤 돼서는 이제 빼버리려고 해. 발문 유형에서도. 그럼 발문 유형 몇 개밖에 없어 이제? 5개밖에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있어? 일치, 불일치에서 자, 지울 수 있는 선지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소거법 사용해서 지울 수 있는 선지가 생겨난다고 분명히. 그럼 여기까지 했어.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남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남은 문제가 뭐가 남을까? 그럼 거의 PF 아니면 보기가 남는다는 얘기야. 세 번째는 이제 PF 아니면 보기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독해 전략 어디를 읽고 풀 것인지를 갖다 잡아서 읽어가면서 원투원의 방식이나 투애니원의 방식이나 혹은 CR 초이스 리딩을 사용해서 선택해서 이제 풀면 돼 안 돼? 풀면 되는 거지.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순서로. 이해됐어? 자, 그럼 자, 요걸 가지고 자, 지문 구조 잡기 전에 발문 유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까? 자, 당연히 1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니? 1번 문제는 논지 전개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지 뭐. 얘는 해결 전략 어떻게 한다고? 지문 구조 잡고 풀면 되겠지? 그지? 자, 2번 문제는 뭐야? 일치, 불일치네. 그럼 얘도 어떻게? 조금 이따 지문 구조 잡고 소거법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면 되겠지. 자, 3번 문제는 뭐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해지. 근데 보기 살짝 봐봐. 보기에서 제시된 게 뭐니 지금? 영화야, 영화. 그럼 당연히 뭐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사례겠지. 영화에다 적용하는 거지. 구체적 사례. 그치? 그럼 얘는 보기 일단 몇 번이야? 1번인데. 1번인데. 그치? 선지 보라고. 선지 봤더니 1번 선지는 뭐라고 나왔니? 유학의 관점과 비슷하다. 2번 선지는
얘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3번은 이황의 관점, 4번은 기대승의 관점, 5번은 맹자의 관점과는 배치된다. 차이다. 차이점이 난다. 그럼 이거는 봐봐. 니네가 파악해야 될 게 어디에 있는가? 보기에 있는 거야? 선지에 있는 거야? 선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지.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뭐니 이 글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문 구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견해, 이론, 사상을 소개하는 글이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자, 그럼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가 비교 대조했는지, 견해 이론 사상을 통시적 변화인지, 그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하면 되겠지. 이건 딱 보니까 그밖에 없어. 그지? 견해 이론 사상이 어때? 여기서 보니까 공자, 맹자 이런 말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쭉 흘러내려왔겠지 이게. 통시적 변화도 있고, 그리고 기대승의 관점, 이황의 관점. 그럼 공자, 맹자는 중국이잖아. 기대승, 이황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혹은 관점을 갖다 비교, 대조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 보기만 봐도 나오는 거고. 4번 문제 봐봐. 이제 4번 문제는 기역과 누구의 입장? 니은의 입장이야. 그럼 기역과 니은. 기역이 누구야? 이황이고, 얘는 누구야? 니은은 기대승이고. 그럼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야? 이황과 기대승의 관점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가 적용하라는 얘기니? 보기에 가나에 적용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니? 관점을 갖다가 비교, 대조하는 거지. 그래. 그럼 일단은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야? 이황의 관점, 기대승의 관점. 근데 이렇게 비교, 대조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쌤이? 한꺼번에 보라 그랬어? 따로따로 보라 그랬어? 따로따로 보라 그랬잖아. 따로따로. 조금 이따 따로따로 보면 되고. 자, 이 5번 문제가 어휘 문제인데 작년에는 이게 자꾸만 나왔었거든? 모의고사 때. 근데 올해 또 6월 달에는 안 나왔어. 근데 또 수능 완성이 실렸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어휘야? 아니야, 이건 PF야 그냥. 문맥적 의미인데 PF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PF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뭘까 이거. 근데 지문 구조가 뭐야? 항상 지문 구조로 생각해. PF이지만 지문 구조가 뭐라고? 견해이론 사상이라니까. 결국은 뭐 파악하라는 얘기야? 견해이론 사상 파악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핵심적 지문 구조는 발문만 봐도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온 거야. 그래. 다 나온 거야. 어? 자, 그럼 이제 지문 구조 잡아가야 되는데 독해 전략 원투원이야, 투애니원이야? 원투원이지. 왜? 5개의 문단인데 문단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니까 원투원으로 가는 거야 이거. 자, 그럼 1문단 첫 번째 문장 유학은 그랬어.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유학. 그지? 자, 이 유학은 중국의 오랜 전통인 예라는 규범 안에, 자, 예라는 뭐가 있어? 규범이 있었지. 이 규범이란 거 뭐니? 우리가 행동할 때 지켜야 될 규칙, 모범이 되는 규칙,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지? 자, 이 규범 안에 뭘 갖다가 인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대. 인을 결합시켰다는 얘기네. 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규범에다가 인을 배치한 거지. 인은 뭐지 보통? 인은 알지. 인은 알지. 유교의 핵심 사상이잖아. 무슨 인? 어질인, 어질다. 선생님을 보면 어떤 게 느껴져? 참 사람이 어질다. 이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그래. 선생님 보면 어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어? 비웃는 거야? 너무 크게 웃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질인자 쓰지. 근데 어질까 어질지 않을까? 나한테는 어질지 않아. 자, 그래놓고 봐봐. 두 번째 문장 공자는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네. 자, 유학에 대한 누구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이제? 공자의 견해가 나오겠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지금부터는 누구의 견해만 파악해라. 유학에 대해서 공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사람의 올바른 행동. 자, 견해가 나오면 너희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견해가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은 누구의, 오케이? 누가? 공자가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어떤 견해, 이거야지.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된다고.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 이것만 생각해. 견해이론 사상, 견해이론 사상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쉽다 어렵다? 쉽다. 뭐만 파악하면 된다? 견해만 파악하면 된다. 견해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근거들은 어디로 끼워 맞추는 거야? 견해에다 끼워 맞추는 거야.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 견해라고.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핵심은 뭐라고? 견해야. 견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뭘까? 문제에서는 뭘 물어봐야 돼? 공자의 견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지. 얘가 핵심이 되는 사람이면 얘만 따로 띄어서 물어볼 거고. 근데 딱 봐도 어때? 핵심이 되는 건 누구야? 얘겠지. 그래. 그러니까 부분적이면 선지로 나오겠지. 핵심이 되는,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견해면 따로 띄어서 물어볼 거고, 그게 아니고 얘를 소개하기 위한 누구의 견해면 당연히 어때? 선지 중에 하나로 나올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여하튼 간에 그래도 어때? 공자의 견해는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자, 공자는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자,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었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자, 올바른 행동은 강제된 게 아니야.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올바른 행동은 강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인은 그럼 뭐야? 인은, 자, 인에 대해서 나왔네. 도덕적 진정성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는 도덕적 진정성이 있지. 그래서 이것이 어때? 이 인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쌤이 쓰긴 했지만 이거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그냥 여기다 밑줄 쫙 끊으면 되겠지. 저절로 동그라미 인 도덕적 진정성, 여기다 밑줄 쫙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공자는 올바른 행동은,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은 결국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인에서 나오는 거다. 인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했대. 자,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 이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탐구했다. 그 마음이 뭐라고? 인이란 얘기지. 그래. 도덕적 진정성인 인이다, 이 얘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이런 과정에서 근데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대. 인간의 행동 유발한대. 인간의 행동. 여기서 이거 다른 거야. 올바른 인간의 행동 중에는 뭐가 있는 거니? 올바른 행동이 있는 거야. 올바른 행동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정감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봐봐.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게 뭐라고?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게 정감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인을 탐구했다, 탐구하지 않았다? 탐구하는 거야. 그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정감까지도 이제 공부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얘기에서 이제 얘기 나오네. 얘기라는 책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뭐라고 표시가? 대가로 돼 있는 거는 책이야. 얘기라는 책에서 언급한 기쁨, 희, 노여움, 노, 슬픔, 애, 두려움, 구, 사랑, 애, 미움, 오, 욕심, 욕, 애, 오, 욕, 뭐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은 이제 희노, 애락, 애, 오, 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왔니? 락 대신에, 즐거움 대신에 뭐가 나왔니? 두려움이 나왔지. 희노, 애락, 애, 오, 욕 알아 몰라? 와, 진짜.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이라고 하거든. 기쁘리, 노열, 노, 슬프레, 즐거울 락, 사랑, 애, 애정, 애정할 때 알지? 어? 애는 오는 뭐야? 그럼 미워할 욕, 욕망. 근데 여기 이제 락 대신에 뭐가 나왔니? 즐거움 대신에 두려움. 두려움 보통 두려울 구자 쓰는데 여기서 뭘 썼는지 모르겠다. 자, 근데 얘기해서 이제 자, 이 7가지 감정, 그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니?
일반 정감이라고 불렀지. 이 일반적인 정감을 7가지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불렀어? 칠정이라고 부른 거야. 칠정. 칠정이라고 부른 거야. 개념어는 정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에서 이런 말 중요해. 더 나아가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계속 플러스 되는 거야. 공자의 사상의 얘기에 이제 이 공자의 사상의 얘기라는 책에 나온 거고, 이 공자의 사상의 플러스에서 이제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야. 더 나아가 그러면 플러스에서 이제 누구의 사상이 드러나는 거야? 자, 일반 정감에서 이 일반적인 정감 7가지 중에 자, 맹자는 무엇을? 선함의 가능성. 인간은 선함의 가능성, 선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난다. 자, 그게 뭔데 그럼? 그는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인 양 느낄 수 있는 불인인지심. 자, 그게 뭐다? 불인인지심이다. 인자가 무슨 인자니? 불인할 때. 불자는 알지? 무슨 불? 아니, 불. 인은 참을 인, 사람 인, 어조사 지, 마음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참을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인간이. 그게 있다고 지적했어. 이를 구체화한 게, 자, 이걸 갖다가 구체화한 게 이제 뭐야? 사단이지. 사단이지. 그지? 자, 사단인데 이 사단은 뭐다? 인간에게는 어때?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선함의 가능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했네. 자, 그럼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읽었더니 유학과 관련해서, 자, 중국 유학과 관련해서 공자부터 얘기를 거쳐서 누구의 견해까지? 맹자의 견해까지. 그지? 중국 유학에 대한 누구의 견해? 공자와 맹자의 견해. 근데 이게 쭉 흘렀겠지. 중국 유학의 흐름이겠지. 이거는 여기서는 통치적 변화지. 중국 유학의 흐름이야. 그래서 중국 유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럼 어떻게 달라졌니? 공자는 뭐라 그랬어 그냥? 응? 인을 갖다 했지. 그래 안 그래? 인을 가지고 자,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건 뭐다? 정감이다. 그 정감은 뭔데? 7가지 일반적인 정감이 있다. 근데 맹자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정감 속에는 뭐가 있다? 선함의 가능성을 가진 사단이 있다 없다? 이 사단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 각각의 주장만 파악하라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게 뭐야? 주장이지. 주장의 흐름이지. 그지? 자, 그래놓고 두 번째 문단 주자는 그랬어. 그럼 이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니? 주자까지 이어진 거지. 그래, 주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나와? 주자의 주장이 나오겠지. 자, 형이 상학적 이론화를 통해, 자, 얘가 이론화했어. 그럼 자, 공자와 맹자의 주장, 이 주장을 갖다 어떻게? 이론으로 이제 개념화 시켰다는 얘기야. 이론화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포괄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구체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론화시키는 거야. 일반적인 주장들을 모아서 이론화시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니? 귀납적 요소야. 이게 이런 것들을 귀납적 요소라고 하는 거야.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론화했어. 일반화시켰어. 자, 일반화시켰어. 그게 누구야? 주자야. 맹자가 제시한 사단을, 그래서 얘는 이제 이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 맹자가 제시한 사단은 뭐였지? 선함의 가능성이지. 이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자 했다. 이론화시키니까 이제 객관적인 걸로 만들고자 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올 거고. 자, 세 번째 문단. 하지만 바트.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나올까? 주자가 이론화 시켰을 거 아니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생각을 해봐. 하지만 그랬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주자가 가졌던 이 이론화에 어떤 뭐가 발생했어? 문제점이 있었겠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니까.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대? 선한 정감인 사단. 야, 정감 중에 선한 건 뭐야?
4단이야. 선한 정감은 4단. 4단과 자, 일반 정감인 7정이야. 일반 정감은 7정이야. 이 둘 사이 4단과 7정의 관계가 어때? 관계를 구체화했어 못했어? 구체화하지 못했어. 규명하지 못했어. 일반화는 시켰지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랬더니 그 밑에 이에 대해 이황은 나오잖아. 기억 나오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견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얘와 얘의 관계를 구체화했겠지. 그래. 구체화시키지 못했으니까 문제점이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누가? 이황과 누가? 기대승이 어떻게 했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가겠지. 그래. 그럼 이항의 견해와 기대승의 견해. 견해의 핵심 뭐라고?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 어떤 관계, 둘은 어떤 관계다. 너희들이 이제 파악할 거 뭐야? 이황은 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했고 기대승은 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했다 이거야. 이제 구체화시켰다 이거야. 이게 나와야지. 문제가 있으면 뭐야? 해결책. 구체화 못했어요. 근데 주자가 구체화 못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황이 구체화했어요. 기대승이 구체화했어요. 이거잖아. 근데 두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겠지. 그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의 비교 대조야. 공통점은 뭐야 그럼? 둘은 4단과 7정을 구체화했어. 4단과 7정의 관계를 구체화했어. 근데 다르게 구체화했어. 이거겠지. 그래. 지문 구조를 생각해. 읽을 때 무조건 뭘 생각하라고? 지문 구조.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읽는 게 어때? 다르잖아. 나는 뭐만 생각하고 읽니? 계속 지문 구조만 생각한다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 지문 구조 파악하려고 읽는다니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지문 구조를 이해하려고 해.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려고 해. 그럼 너희들이 읽어야 될 내용들은 다 정해지는 거야. 파악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정해지는 거야. 니네는 거꾸로 하는 거야.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모르고 그냥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해가 돼 안 돼? 논리적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뭘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가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뭔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나왔고 네 번째 문단부터는 그럼 네 번째 문단 누가 나와?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수양 방법. 자, 수양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 끝났어. 읽을 필요 없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 없어. 그 다음 하지만 기대승이었잖아. 그럼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은 뭐야? 수양 방법의 차이야.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4단과 7정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 근데 그럼 이걸 갖다 수양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 수양 방법에 대한 차이. 네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 수양 방법 이황.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 기대승.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왜 읽을 필요가 없지? 지문 구조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4, 5문단은 결국 무엇에 대해서? 수양 방법에 대한 차이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4문단 첫 문장, 5문단 첫 문장 자기는 읽었다 손 들어봐. 숙제 안 했다 손 들어봐. 그러면 4문단, 5문단 안 읽었다 손 들어봐. 첫 문장도. 읽을 필요가 없어졌다 선생님처럼.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우리 양준혁 형은 10,000원 언제 가져오니? 10,000원 언제 줄 거야? 왜요? 너 하루 이자 사채야. 그거 사채. 개인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사채고 하루 이자가 10%라는 것만 명심해. 알았지? 저 언제 빌려줬지? 내가 일요일 날 빌려줬지. 그럼 월요일 하루 10%니까 11,000원. 오늘 못 갚으면 12,000원 갚아야 돼. 100%? 쟤가 100% 하면 안 돼. 쟤. 안 그래도 없어 보이는데 얘가. 있겠니? 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지문구조 잡혔지? 그럼 이제 뭐야? 문제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자, 그럼 1번 문제. 야, 그냥 크게 봐봐. 크게 보니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는 중국 유학의 흐름. 이 흐르면서 이제 뭐가 어떤 이론화가 됐어? 무엇이 이론화가 됐을까? 4단과 7정에 대한 이론이 있었겠지. 이론화 작업이 있었겠지. 그럼 이 4단과 7정이라는 개념어에 대해서 이제 둘의 비교되죠. 견해의 비교되죠. 그래. 이해됐어?
이론화했다니까. 응? 근데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어. 자, 여기까지 봤으면 1번 중국에서 시작된 유학의 학문적 흐름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선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돼요. 지역적 특수성 얘기 나와? 없어. 그리고 변모했어? 변모 아니야. 그냥 둘의 견해의 비교되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통시적 변화, 흐름. 여기서부터는 뭐야? 그거에 대한 견해의 비교, 대조야. 이해됐지? 자, 유학의 이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그게 뭐야? 사당과 칠정이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상가들의 견해 차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확실하게 나오지, 답이. 그치? 지문구조 잘 세우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네.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지. 유학의 이론화 과정. 그럼 유학을 이론화 시킨 사람이 누구야? 주자지. 왜 맹자야? 주자지. 주자가 이론화 시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사당과 칠정. 비교 대조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지? 사당과 칠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를 갖다 얘는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구체화시켰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수양 방법까지도 설명한 거지. 수양 방법의 차이까지도. 그지?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몇 번이 돼? 2번이 되지. 자, 3번 선지. 유학 내에서 서로 다른 이론적 경향이 학자들 간 논쟁을 하긴 했어. 근데 논쟁을 거쳐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절충됐다? 절충이란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리다 그랬잖아. 그지? 4번 선지는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까지는 맞아 틀려. 근데 하나의 학문이 서로 다른 사상적 갈래로 나뉘게 된 학문 자체, 이 유학이 가진 내재적 모순, 문제점 얘기한 거야? 이 유학 자체의 내재적 모순 얘기 아니야? 이거 문제점이라고 해도 이 문제점은 뭐라고? 둘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내재적 모순은 아니야. 유학 자체의. 자, 5번 선지. 유학이 지닌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계기, 역사적 그런 거 없었어. 중국의 사상적 흐름이 조선 성리학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분석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 된 거지. 자, 그럼 2번 문제. 읽은 것만 보자고. 얘기하고 맹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지 2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기에서는 자,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지? 그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감, 그 정감이 뭐라 그랬지 아까? 칠정, 일반 정감이라 그랬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선하다고 본 건 누구였어? 맹자에 와서 플러스 된 거지. 이해돼?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자, 그럼 3번 문제도 어때? 건드려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야, 여기서 이제 좀 색다른 방법을 하나 너희들한테 얘기하자면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보기를 갖다 어떻게 했어? 분석했지. 근데 얘는 이제 구체적 사례잖아. 구체적 사례인데 얘가 뭐야? 견해의 비교 대조지. 그치? 이럴 때는 어때? 보기를 안 읽고 들어가 봐.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자, 뭐냐 하면은 봐봐. 1번 선지 봐봐.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전쟁의 원인을 감정에서 찾은 것까지 끊어봐. 그럼 이게 뭐야? 보기의 내용이지. 자, 보기의 내용은 전쟁의 원인을 갖다가 어디에서 찾았다? 감정의 원인. 이건 일단 무조건 어떻게? 맞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맞다고 보는 거야. 일단 맞다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의 행동이 정감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유학의 관점과 유사하다. 공통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이 확인할 건 뭐만 확인하라고? 유학의 관점. 즉 사람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은 정감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점과 유사하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자, 쌤이 지금 요거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쌤이 지문 구조 세우고 난 다음에 논지전개 풀었어. 내용일치도 풀었어. 근데 보기를 분석해야 되는데 어차피 어때 지금? 어차피 뒤에 기억, 니은, A, B, C, D, E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그것도 지금 봐야 되거든? 그럼 지금 보기 분석할 시간이 없는 거지. 어차피 조금 이따 분석은 해야 돼.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뭐만 본다? 선지만 가지고 확인만 해본다라는 얘기지.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떨 때 본 거야 이건? 보기를 안 읽은 이유는 뭐라고? 견해, 이론, 사상이라는 지문 구조, 논리적 구조를 가졌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인데 관점을 적용하는 거야. 관점을. 각각의 관점을 갖다 다 적용하고 있잖아. 요럴 때 그냥 한번 그냥 슬쩍 보는 거지. 그랬더니 얘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 정도면 맞겠지 뭐. 자, 2번은 리브레의 통치자들이 감정을 사람이라면 타고난 것이라고 본 것. 아, 사람이라면 무조건 타고난다. 선천적으로 태어난다. 그럼 칠정이 선천적이라고 본 거 맞아 틀려? 얘기에서도 그렇게 봤지. 이것도 괜찮지. 자, 3번은 누구의 관점이야? 이황의 관점이니까 몰라. 4번은 몰라. 5번은 맹자의 관점이네.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의 감정을 제거해 버렸대. 이게 보기의 내용이겠지? 자, 그럼 도덕적인 행동은 정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맹자의 관점과는 배치된다. 야, 감정 다 없애버리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선함의 가능성 또한 어디 있는가? 일반 정감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배치되는 것도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것도 결국 뭘 물어본 거니? 얘는 결국 뭘 물어본 거야? 이 글의 핵심인 누구와 누구의 견해야?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 물어본 거야. 결국은 이황과 기대승이야. 당연하겠지. 이 글의 핵심은 뭐라고? 3, 4, 5문단이 다 뭐라고?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한번 논리적 구조를 생각해봐. 이 사람이 중국 유학의 흐름을 갖다 쭉 설명하면서 개념어들이 쭉 나오잖아. 이 개념어들을 갖다가 밑밥으로 깐 이유가 뭐야?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세 번째 문단 이하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럼 당연히 문제의 초점은 다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이황이나 기대승에서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해됐니? 자, 그래서 3번 아니면 답은 4번일 것 같아. 자, 일단 4번 문제는 둘의 입장을 갖다 파악했어야 되니까 모르지. 그럼 5번 문제 A는 뭐야? 얘라는 규범 안에 in을 배치했다. in을 갖다가 통합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 안 괜찮아? 외재적 규칙을 in이라는 내재적 마음과 통합한 거 맞아 틀려? 맞아. 자, B는 뭐니?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이야. 선천적인 거야. 근데 2번은 뭐야? 사람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 있대. 선하게 만드는 실말이라 그러면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이 선함이라는 것이 어때?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지.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후천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선천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2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답 이것도 나오네. 그지? 얘도 나오네. 그럼 얘만 남았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의 견해를 파악해야 돼? 이황의 견해. 이제 따로따로 보는 거야.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 누구의 견해만 파악하라고? 이황의 견해만 파악해. 우리 황희 형은 어떤 생각했는지. 이런 형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선생님,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와 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고 사단과 칠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윤리와 사상쌤, 특히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해 주실 거야. 그건 국어쌤이 할 일이 아니야.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나도 한때는 2000년 초반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 들고 쌤, 이 지문에서 리는 뭘까요? 이런 걸 윤리쌤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봤겠지. 과학 지문 있으면 과학쌤한테 가서 물어봤겠지. 그럼 국어쌤이 할 일이, 야, 국어쌤이 그럼 전천후 만능이 돼야 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 그런 얘기들 밖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해. 막 비문학 지문 보더니 이거 과학 지문 나왔네.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 지문 나왔네. 야, 그럼 너 과학도 설명해? 나보고 막 그러지. 그럼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럼 내가 할 게 아니지. 나는 그럼 뭘 해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 사실 대부분 다 이게 지문 그냥 설명해 주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비문학은 재미가 있어 없어? 비문학은 또 하나의 뭐가 된 거니? 윤리가 되는 거고. 이과 애들은 야, 내가 윤리를 왜 배우고 있어? 이거 배울 이유가 없는데. 문과 애들은
내가 왜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어? 저 선생은 뭔데 또 물리를 설명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문학이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비문학이 어때? 훨씬 더 재밌어. 아니 진짜로. 선생님도 처음에 국어 강사 시작하고 그럴 때는 문학이 훨씬 재밌었지. 훨씬 재밌었지. 문학은 뭐 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수업을 하면서 이 논리적 구조를 깨우쳐가고 막 그럴 때, 와, 그 쾌감이 어때? 장난 아니라니까. 니네 수학 문제 안 풀리던 문제가 딱 풀렸을 때 그 쾌감 있지? 그런 쾌감하고 거의 유사하다니까? 진짜로? 뻥 아니고? 아, 정말 기분 좋아. 어? 이게 이제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 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이거 너희들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이거는 나중에도 대학 가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니네 돈 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경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 공부하려면 경제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제 책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이해할지 비문학이지 그게. 사실 어때? 니네가 정말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쌤이 볼 때는 뭘 공부해야 돼?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경제를 공부하면 이렇게 좀 보이겠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주식 이런 것도 보이고 거고. 아,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네? 야, 지금 이럴 때는 집을 사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딴 거 모르니까 어때? 아파트 사러 가가지고 부동산 괜히 가가지고 1억 깎아준대. 그리고 덥석 계약하고 그러는 거야. 바보들처럼. 이해돼? 집값이 막 정점 찍고 있을 때, 작년에 집값 정점 찍었을 때 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막 몇 억이 떨어진 거야. 그지? 근데 경제 공부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돈 벌려고 그러면 경제 공부해야지. 뭐 솔직히 말해서 수학 필요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야, 니네 뭐 잘 사는데 수학이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야? 영어는 필요하지. 그래도 영어는 어디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해외 여행 갔을 때. 근데 니네가 돈을 억만장자가 돼봐 통역 다 데리고 다녀. 걱정하지 마. 그지?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어때? 배낭 메고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 헤이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깎아줘, expensive 뭐 이딴 소리 하고 그러는 거야. 돈 많아봐. 돈 많으면 진짜 어떻게? 그냥 다 데리고 다니는 여행 다니지. 크루즈 여행 이런 거 다, 그지? 통역 있는 그런 거 다니겠지. 돈 없으니까 매일마다 영어 배우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배낭 짊어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하니? 도대체 잘 살려면. 응? 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부 중에 진짜 과목 중에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과목은 경제밖에 없지 않아? 솔직히. 공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잘 사나? 아니 니네 뭐 물리법칙 이런 거 잘 알면은 잘 살아? 화학 주기율표 외웠다고 해서 그거 뭐 의미 있어? 우리 첫째 딸님이 막 외우고 있던데? 야, 뭐 지구과학 필요해? 안드로메다 성운 뭐 이런 것들이 니네 알아야 됐고? 인간이 무슨 우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우주의 입구까지 가가지고 우주 왔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도 몇만 광년이라며. 몇만 광년. 몇 광년만 돼도 어때? 1광년만 돼도 빛의 속도로 1년 가야 되는 거잖아. 일반적인 우주선 타고 갈 수가 있어 없어? 가다가 다 뒤져. 그래서 매일마다 공상과학영어에서 웜홀, 야 그거 니네 알아야 돼? 웜홀 이런 거 알아야 돼? 나중에 그거 생기면 타고 가면 되잖아 그냥. 돈 많으면 그거 생겼을 때 과학자들이 다 만들었을 때 니네는 어떻게 해? 우주선 타고 가면 돼 그냥. 여행 가면 돼. 그치? 니네 보고 웜홀을 밝혀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치? 만약에 근데 니네가 웜홀 이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밝혀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었다. 그럼 정말 백만장자가 뭐야?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되겠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누구야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잖아. 화성 간다고 지랄 떨잖아.
그 새끼 내가 볼 때는 사기꾼이야 아무리 봐도. 어? 코인 사태 때도 보면 이 새끼 완전 사기꾼이야. 그 5분에도 또 자기 친구 구글 창업자 친구 와이프랑 바람났다며 또. 어? 이 새끼 완전 개사이코라니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사기를 쳐도 너희들 어떻게 쳐야 돼? 크게 쳐야 돼. 어? 조그맣게 친구들 돈, 선생님 돈 10,000원 빌려가가지고 안 갖고 이거 진짜 이건 안 돼 이거. 사기를 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크게 쳐야 돼. 그럼 그 사기가 뭐라고 믿는 거야 사람들은? 아, 시대를 앞서가는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예전에 진짜 로마 시대 때 로마 3두 정치가 있었잖아.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근데 크라수스가 그때 크라수스랑 원래 폼페이우스가 로마 시대 때 양두 산맥이었거든. 거대 산맥 두 사람이 짱이었어 원래는. 크라수스는 로마의 제일 부자였어. 근데 그때만 해도 카이사르는 어때? 병신이었어. 대머리에. 근데 바람둥이였어. 아, 엄청난 바람둥이였어. 일론 머스크 형처럼. 아, 진짜로 바람둥이였어. 엄청난 바람둥이였어. 하여튼 로마의 여자들이 다 카이사르를 좋아했어. 대머리인데도 좋아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장난이 아니겠지. 뭔가 있었겠지. 이게 장난. 여하튼간에 그래서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크라수스가 왜 카이사르를 갖다 추천해서 3두 정치 체제를 만들었냐? 크라수스한테 빚을 엄청 졌거든. 그 크라수스 입장에서는 어때? 이 새끼한테 빚 갚으려면 빚 받아내려면 어때? 이 새끼가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망하면 안 되잖아. 망하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뭐 한다 그러면 돈 계속 빌려주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3두 정치 체제에 편입시킨 거예요. 크라수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쳐야 돼. 크게 치면 개척자 프론티어가 되는 거야. 응? 세상을 갖다 바꿀 수 있는 프론티어가 될 수 있어. 우리 신천지 형, 이만희 형처럼 이 정도는 해야 돼.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만희 형이 이번에 대통령도 윤석열 할 때 많이 찍었다며. 그쪽에서 많이 신천지에서 많이 몰아줬다며. 여하튼간에 뭐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몰라. 그런 얘기가 들렸다 소문이. 그 정도고 나는 몰라. 나는 잘 몰라. 뭐 정치적 견해 있어 없어 쌤은? 없어. 정치적 견해 없어. 아 진짜 없어. 사실을 그냥 팩트. 근데 요거는 소문이 있었다. 팩트. 소문이 있었다 정도의 팩트. 여하튼간에 그 정도는 해야 돼. 아니 그 문선명, 선명형 이런 형들 통일교. 야 통일교 몰라 니네? 문선명? 요번에 일본 아베 총리 죽이네. 걔가 어때? 자기 엄마가 자기 집이 원래 잘 살았어. 근데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혼납한 거야. 근데 아베가 어때? 그 통일교 행사할 때 축전을 보냈거든. 이렇게 비디오에 나서 아리가또 그러면서 막 했거든. 와타시야 아베상 뭐 그러면서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때? 교주를 죽이려고 했대. 원래는 그 일본에 있는 교주 대가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걔는 너무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베를 갖다 저격한 거야. 근데 통일교 니네 야 통일교 몰라? 1화 그 보리 음료 그거 뭐야? 맥콜 문선명 통일교 거. 통일교도 이 전반에 많이 깔려 있는데. 1화가 통일교 거야. 근데 여하튼간에 그 통일교들도 막 니네 야 그런 거 못 봤니? 통일교에서 전 세계 사람들 모아가 결혼도 막 시켜주고 그래. 미국에도 통일교 있고 그래. 미국에서 옛날에 누구랑 대통령이랑도 만나고 그랬었어. 사기를 쳐도 그렇게 쳐야 된다니까. 사이비 교주가 돼도 그 정도는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돼. 솔직히 선생님도 기독교지만,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4대째 기독교지만 그건 사이비는 맞지. 통일교 이거는 좀 사이비는 맞지. 유사종교라고 봐야지 그건.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거야 지금. 이게 비문학 지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사이비 교주가 되라. 그럼 돈 벌 수 있다 없다? 근데 자기 능력을 갖다 옆에 확인해봐. 한 명도 못 꼬셔 내가. 안 돼 그럼 이거. 그지? 옆에 있는 친구도 못 꼬시는. 근데 보통 예수님도 어때? 자기 친한 가족은 했어 못했어? 못 이끌었어.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였지만. 근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르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한 방에 확 기어잡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도, 그지? 정명성 뭐 JMS에 이딴 새끼들 있어. 이 새끼 완전 개사이코. 이건 진짜 사이코야. 모르는 지금 깜빵에 있어. 통일교 하다가 얘가 나와가지고 JMS 교를 만들었어. 정명서. 아, 모르는구나 얘네. 그래 니네 대학교 가서 큰일 나는 게 이게 종교에 빠져들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게 혼자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때? 이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이 와서 잘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훅 빠지는 거야. 근데 JMS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여대생들 그때 막 비디오 보니까 막 몇십 명을 데리고 막 수영장에서 놀고 막 그래. 근데 여대생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막 그러고 막 그래 진짜. 그래서 하여튼 뭐 말하지 못할 정도까지 막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힘들고 외로울 때는 113인가 거기 연락하면 돼. 우울감이 있고 그러면 그 전화번호 알지? 거기에 전화를 해야지. 이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왜 여기까지 갔냐 갑자기? 힘들고 외롭고 그러면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 전화하면 돼. 1330인가? 1336? 그런데 전화하면 돼. 누군가에게 그래도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이라도 쏟아내면 어때? 좀 마음이 가라앉지. 마음이 가라앉지.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그런 거 해도 돼. 괜히 근데 이상하게 막 이상한 유사 종교 이런 데 빠지면 큰일 나. 자, 여하튼간에 자, 그럼 이제 읽어야 될 게 뭐라고? 이황이지 이제. 자, 이에 대해 이황은 사단은, 자, 이황은 이 사단은 뭐라고? 이 사단은 이황이 뭐라고 주장했어? 리의 발현이다. 리의 발현이다. 그지? 자, 칠정은 뭐다? 기의 발현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성은 선하기 때문에, 성은 뭐다? 선한 거야. 성은 선한 마음이야. 그래서 뭐해?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칠정 속에는, 이 기 속에는, 기의 발현인 기의 발현으로 만들어진 이 칠정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선한 정감. 선한 정감은 뭐야? 성이겠지. 성 플러스 뭐가 있다고? 사욕도 있기 때문에, 사욕은 뭐야? 개인적 욕망이야. 부정적인 마음이 되겠지.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칠정에서, 여기서 이 사욕에서 칠정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황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칠정, 자, 이 사단과 칠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야 돼. 분리. 이황의 주장이야. 분리해야 돼. 분리해야 돼. 자,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단을 이해, 칠정을 기에 대응시킨 거. 뭐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럼 어디야? 사단이야, 칠정이야? 칠정이지. 제어해야 돼. 이걸 제어해야 돼. 칠정 중에서도 뭐? 사욕. 이걸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지. 까지 여기 있다. 여기에 대해 기대성이 이렇게 갔지? 끝내 여기서. 자, 그럼 3번 문제. 3번 선지.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슬픔이나 우울함, 분노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봤지. 부정적인 감정들이지. 그럼 뭐에 해당하는가? 사욕에 해당하겠지. 칠정 중 악한 감정을 경계한 이항의 관점과 유사하다. 맞아 틀려? 그럼 다음 몇 번이야? 볼 필요도 없이 4번이지. 여기서 찍기틱 가르쳐줬으면 만약에 너희들 1, 2, 5번 풀었잖아. 지문 구조만 세우고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서 지문 구조만 세우고 1, 2, 5번 풀었잖아. 그지? 그리고 3번 문제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4번, 5번 남았잖아. 3번, 4번 남았잖아. 그럼 몇 번으로 찍으라 그랬어? 4번으로 찍고. 얘가 이 보기가 4번이야. 그럼 뒤에 보기는 몇 번으로? 5번. 그럼 다 맞춘 거야. 응? 그러니까 진짜 이건 찍기 팁에서 어때? 행복할 때 그지 가정이지. 자, 여하튼간에 기억의 입장만 보자고 그럼. 자, 가에서 이것도 쌤이 안 볼게 그냥. 가 안 읽어볼게. 견해의 뭐니까? 비교대조이기 때문에. 보기처럼 푸는 거야. 쌤 보기 3번처럼. 나는 누구의 견해만 알고 있어 지금? 이황의 견해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의 견해 몰라 나. 나의 견해 몰라. 안 읽었어.
그럼 이항의 견해만 가지고 풀어볼게. 가에서 4단 또한 정감이라고 했어. 가에서는 4단 또한 정감이라고 했어. 그건 인정한데 그럼 이황 또한 어때? 4단 또한 정감이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여기까지 맞지? 자, 리의 발현인 4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 본 것은 이황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 맞지? 리는 뭐라고? 리의 발현인 그 4단은 뭐야? 선함이야. 선함이야. 얘는 선한 거야 무조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야? 칠정이야. 기의 발현인. 그러니까 자, 이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거는 어때?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거는 돼, 안 돼? 4단은 무조건 옳은 거지. 옳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칠정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아? 너 병신이야? 이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이왕이 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4단 또한 정감이야. 4단도 정감이야. 정감 중에 하나야. 근데 4단은 선한 본성이야. 선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을 수가 없어, 병신아. 너 그거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4단이 아니지.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이황의 견해와는 일치했잖아. 이황의 견해와는 일치했잖아. 그럼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게 되려면 보기 가의 내용과 어그러져야 되겠지. 그럼 보기 가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어야 돼? 4단은 정감이 아니다. 혹은 4단은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겠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여하튼간에 그렇게 그냥 이건 이황만 보는 거야. 자, 그럼 3번 선지. 4단은 리가, 7정은 기가 정감으로 드러난 거 맞아 틀려? 4단과 7정의 근거는 서로 다르다. 구분했다. 맞아 틀려? 맞지? 이황은 둘을 구분했어 안 했어? 구분했잖아. 근거가 같니 다르니? 근거가 다르잖아. 얘는 뭐에서? 리의 발현이고 얘는 뭐라고? 기의 발현이잖아. 근거가 다르다니까?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 둘 다 동의한 거. 나를 동의했어, 그치? 그 3번도 괜찮아 안 괜찮아 일단? 괜찮지? 그럼 이제 기대승 보는 거지. 자, 기대승 보니까 뭐라고 하니? 기대승은 4단도 정감이야. 그치? 그래서 어때? 기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아. 4단이나 7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어. 야, 이 얘기는 뭐야? 4단과 7정 모두 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단과 7정 모두 정감인 이상 리와 기의 결합이다. 4단과 이상은 뭐다? 리와 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럼 4번이 2번 선지. 가에서 4단이 상황에 맞지 않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한 것은 4단이 기와 무관하지 않다. 맞아 틀려? 4단은 뭐야? 리와 기의 결합이라니까. 4단과 7정을 리의 결합이라니까. 4단과 7정의 관계만 파악하라 그랬잖아. 기대승이 4단과 7정의 관계는 어떻게 본가? 4단과 7정은 다 뭐다? 리와 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때의 정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4단이 되지 못하고 악한 거는 7정에 머무른 거다.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4번 선지는 기쁨, 노여움, 사랑 등의 정감이 성에 해당하는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했어. 보기에서 나에서. 그럼 정감이 리와 기가 결합했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5번 선지. 나에서 기쁨, 사랑뿐만 아니라 노여움, 미움, 욕심까지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 이건 뭐야? 당연히 나의 견해지. 마음속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야, 마음속에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개소리.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럼 답 몇 번이야? 무조건 5번이지. 그래. 이해됐어? 그럼 이 글은 자, 여기까지만 봐도 1문단 3문단만 봐도 다 풀렸어야 돼. 1문단 3문단만 봐도 다 풀렸어야 돼. 자, 자기는 1문단 3문단만 보고 다 풀었다. 한 명도 없네. 이것만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문 구조만. 이해됐어?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들어오십시오, 빨리. 자, 6번부터 또 해보도록 합시다. 손 이제 그만 졸고. 그렇게 졸려? 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천년 사랑? 천년 전부터 사랑했어? 아, 천년 후로 갈 거야? 그럼 천년 후에 만나는 거야? 천년 사랑이면? 어쩌고 하냐? 할머니가 돼도 못 만나겠네? 어? 천년 후에 만날 거면 3022년에 만나야 되겠네? 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뭐.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그랬지.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 야, 선지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 뭐지? 논지전개지. 그래. 이건 논지전개지. 자, 1번.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좀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진짜 역 같은 지문이야. 이 문제 역 같은 문제야, 사실. 6번 문제. 나중에 좀 설명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일단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행정법규의 규제 형식에 따른, 그랬으니까 일단 행정법규에 뭐가 나와야 돼? 규정 형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법률 요건의 차이를 설명해야 돼. 법률 요건의 비교, 대조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지문 구조지. 그럼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야? 규정 형식은 무엇이며 법률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일단 1번 선지만 봐도 개념어가 나오고 그 개념어를 갖다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지문구조 빵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문구조, 선지들이 지문구조니까 당연히 뭐야? 논지 전개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7번 문제는 뭐야? 가의 일치 불일치. 자, 간악을이네. 간악을 우리 연습했어 안 했어? 저번에 수능 완성 유형편 할 때 많이 했지? 자, A의 이유 그랬으니까 무조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 이 문단에서 나와야 돼. PF지? 그지? PF고 가의 몇 문단에서 나와야 돼? 이유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3문단에서 답이 나와야 돼. 이건 PF인데. 자, 9번 문제는 판단 여지에 대한 이 판단 여지. 그럼 너희들이 파악할 거 뭐야? 판단 여지란 무엇이며, 즉 판단 여지의 무엇? 개념을 파악해야 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판단 여지에 대한 누구의 입장과 기업과 니은의 입장을 비교, 대조하는 거지. 이것만 봐도 나글, 이건 나글이지? 나글은 당연히 뭐야? 개념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 개념어에 대한 뭐가 나온 거야? 견해이론 사상. 그지? 견해의 비교, 대조다. 자, 10번 문제는 전형적인 뭐야? 윗글 바탕으로 보기가 나왔는데 이 보기에서 나온 게 딱 봐도 보기에서 나온 게 뭐니? 법률이잖아. 법률. 행정법규잖아. 행정법규잖아. 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구체적 사례겠지. 그럼 보기 몇 번이야? 1번이고 1 다시 2번이지. 1번 선지에서 너희들이 찾을 개념이 뭐야? 불확정법 개념을 보기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거고, 2번은 재량권, 3번은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찾아야 되겠지. 4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일 때, 그지? 근데 여기서 5번은 뭐야? 그럼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재량권 찾고 사법심사 가능한지 뭐 이거지.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1-2야. 11번은 이제 뭐야? 한자어 변환이지. 그지? 그럼 A가 뭐지? 자,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지? 무엇을 진다?
어떤 누가 행정청장, 경찰청장이 되지? 경찰청장이 어떤 의무를 진다, 의무를 가지다, 의무를 가지는 거지. 의무를 가지는 거지. 가지다에 해당하는 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부과는 뭐니?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주는 거지. 떠넘기는 거지. 근데 얘는 자기 스스로가 의무를 지니는 거니까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거야. 부과는. 근데 얘는 누가 뭐뭐를 가지는 거니까 부사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부과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부담하다는 돼 안 돼? 되지. 부여도 똑같아.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거야. 무엇을 부여하는 거야. 부응은 뭐니? 부응은 무엇에 부응하는 거야. 어떤 결정에 부응해. 그지? 공감해서 거기에 따른다란 얘기야. 부합은 뭐야? 무엇에 부합하는 거야. 이것도 부응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이건 2번이지. 이건 너무 쉽지.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지문구조. 자, 지문구조 잡아야 되는데 이건 가나 글이기 때문에 가만 따로 물어본 게 몇 문제? 나 물어본 거?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가부터. 자, 그럼 가글을 갖다가 보았을 때, 자, 첫 번째 문단의 길이가 3개의 문단밖에 없는데 첫 번째 문단의 길이가 짧지. 그럼 첫 번째 문단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이 문단만 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독해 전략은 뭘로 가야 돼? 당연히 21으로 가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행정법규는 그랬어. 주어가 뭐라고? 행정법규. 자, 서술어가 뭐니? 규정 방식이네. 그럼 행정법규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규정 방식, 규정 형태, 뭐 형태 방식. 그러니까 개념은 아니네, 그지? 그럼 행정법규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규정돼 있대? 요건과 효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요건에 해당하는 게 뭐야?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그지? B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거지. 행정법규는 이렇게 규정돼 있대. 이해됐니? 자, 그래놓고 즉이 나왔어. 즉. 양준혁, 즉이라는 접속어의 역할. 즉 나오면 뭐야? 요약 정리? 요약 정리는 보통 요컨대, 그러므로, 아니지, 또 뭐가 있지? 요컨대, 그러므로 또 뭐가 있죠? 지금 뭐야? A 즉 B 그러면 같다란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도 뭐가 나와? 저거 나오는 거지. 그래. 계속 연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A를 통해 이해하거나 B를 통해 이해하면 되는 거지. 즉 특정한 사실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며, 어떤 사실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법 규정에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그지? 이해돼? 해당 행정청이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자, 얘가 뭐가 되는가? 법률 효과, 이렇게 한 거지. 법에서는 요건과 효과를 갖다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그냥 똑같은 얘기야. 다른 거 없어. AMSR. AMSR 아니야? ASMR.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실수한 거 가지고 무한하게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응? ASMR. 자, 이때 B를 해야 한다의 경우처럼, 자, 어떤 경우? 요거야. 법률 효과에서 해야 한다의 경우처럼 법규상 요건은, 법률 요건은 해당하는 거야, 해당하지 않는 거야? 해당하는 거지. 충족이 된 거지. 해당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갖다 뭐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지문구조로 생각해. 기속행위의 개념 나온 거지. 그래. 개념 정의. 그럼 개념 정의에서 너희들이 이제 개념 뜻풀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지? 핵심어가 뭐지? 확인하는데 반드시지. 그래. 반드시. 얘는 반드시 해야 돼. 의무야, 의무. 법률 효과를 갖다가 무조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었네. 도로교통법. 야, 도로교통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행정법규. 도로교통법은 행정법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행정법규 중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니? 도로교통법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야. 오케이? 그럼 이건 뭐니 이제? 특정한 사실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한 거야, 해당하지 않은 거야? 해당한 거지. 그럴 때는 어때? 행정효과, 법률효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갖다 어떻게? 무조건 취소해야 돼. 봐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경우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거부자의 운전면허를 갖다 어떻게?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거야. 얘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란 얘기야. 키워드로 잡으면. 이렇게 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의 운전면허 취소 행위가 무엇에 해당하는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지, 법률행위.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이제 반면.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이제? 비교 대조지 뭐. 그럼 기속행위와 대비되는 뭔가가 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겠지. 자, 반면 B를 할 수 있다처럼 법규가 가능 규정 형식으로 행정청에 가능 규정 형식이야. 그래서 행정청에 무엇을 부여했다? 선택권을 부여한 거지. 가능 규정 형식으로 선택권. 이게 키워드지. 니네가 하든 말든 뭐 니네가 선택해 이거겠네. 선택권을 부여해서 줬어. 그래서 하는 경우를 갖다 행정행위를 뭐라고 한다? 재량행위. 이렇게. 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얘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지?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오가 또 나왔어. 또 있다란 얘기야. 그 집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했다. 재량권 부여. 선택권 부여. 재량권 부여. 그럼 여기서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 집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자, 세 번째 문단. 첫 문장. 자, 행정청에 근데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어. 야, 이 두 행위 이게 행정행위잖아. 근데 이 행정행위들이 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위법한 경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건 선택권이니까 잘 모르겠네. 그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위법이겠지, 그게. 이거는 선택권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지? 여하튼간에 그럼 위법행위, 이 행위들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위법행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법원에 뭘 받아야 돼? 통제.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야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그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한다?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의 어떤 통제를 받느냐 이거겠지 이제. 위법 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통제를 받는지 이제 나오겠지. 세 번째 문단은. 그럼 지문구조 빡 다 정해졌네. 자, 지문구조를 생각해 봐야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재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재원아, 이 글의 지문구조는 뭐지? 쉽게 생각해. 행정법규의 규정 형태를 바탕으로 개념을 어떻게 했어? 비교 개념을 정했잖아. 그래. 그 개념을 비교 대조한 후에 여기서 위법행위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통제라는 해결 방안 이렇게 간 거지. 그래. 이렇게 갔다니까. 이해돼? 뭐가 어렵니 이게. 자, 그럼 1번 선지. 행정법규의 규정 형식에 따른. 맞아 틀려? 규정 형태 형식에 따른. 맞지? 맞지? 법률 요건의 차이 그랬는데 법률 요건이야 효과야? 효과의 차이지. 효과의 차이지. 그러니까 1번은 돼 안 돼? 안 돼. 자, 2번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지. 이 종류에 따라 사법심사 범위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법심사 범위의 차이. 야, 이 사법심사 범위란 말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니? 근데? 중간에 심사할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런 말 나오긴 하지. 그지? 역 같은 문제란 얘기야 이게. 왜? 세 번째 문단에서 사법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제대로 했어야 돼. 얘가 사법심사란 말이 이제 나아달라게 나오긴 하거든? 그럼 가나 이렇게 가야지. 근데 뭐라고 했어 선지가? 가만 가지고 했지. 그래 놓고 답은 몇 번이래? 2번이래. 그러니까 역 같은 거야 이 문제는. 이거는 만약에 수능에서 이딴 식으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어떻게? 오답 이의제기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오답 이의제기 선생님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읽어보면 이게 이제 사법심사의 판단행위. 위법을 했을 때는 사법심사를 갖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나오긴 해. 차이점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니? 이 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대부분의 애들은 이게 사법심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어 없어? 법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법원의 통제 그 관련성은 있어. 그렇다고 해도 사법심사가 뭐고 이런 설명들이 분명히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근거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 그냥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지문 밖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는 절대 수능에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 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밖에서 이제 법학자들 모여가지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지랄을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국어는 뭐야? 지문 속에서 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특히 비문학 같은 거. 물론 문학도 그렇지만.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좋다 안 좋다? 아주 개쓰레기 같은 문제다. 응?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냈다 안 냈다? 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하튼간에 뭐 답은 2번이라고 하자. 역 같지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지? 이런 거 오답 이의제기하고 그래야 돼 애들. 자 7번 문제는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 맞아 틀려? 그래서 얘기했어. 위법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받는 거야. 행정법규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문의 형태다. 그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대로 나왔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행위.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것도. 그대로 나왔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재량행위에 아까 속했지.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해야 되는 의무야? 의무도 아닐 뿐 아니라 재량권이라 그랬어, 그지? 취소 또는 정지야? 그것만 해야 돼? 아니지. 취소, 정지 혹은 재량권까지 있어가지고 안 해도 돼. 선택권 해. 그러니까 다음 몇 번으로 가야 돼? 4번.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쉬웠지 이거? 여하튼간에 우린 몇 문제 풀었니? 지문구조 잡고 3문제. 어휘까지 하면 3문제 풀었지?
세 문제 풀었지? 세 문제 풀었어. 그럼 이제 8번 문제 풀어야 돼, 풀지 말아야 돼? 8번 문제 풀어야 돼.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읽어야 돼, 읽지 말아야 돼? 읽어야 되겠지. 근데 A만 봐도 어때? 어떤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에 따라 끝난 거야. 그럼 둘의 차이점 파악을 하니까 행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기속 행위냐 재량 행위냐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가 달라진대. 그럼 기속 행위는 뭐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고, 재량 행위는 뭐야? 선택권을 주는 거지. 그 차이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이 어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세 번째 문단 안 읽어도 이 둘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법원의 통제가. 여기서 지금 A의 이유 그랬잖아. A는 뭐라고? 둘의 차이로 인해서 이 행위인지 이 행위인지에 따라서 법원이 통제한다 이거잖아. 그럼 이 행위는 뭔데? 의무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선택권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그 얘기가 하고 있는 선지만 찾으면 돼, 안 돼?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선지는 뭐야? 5번밖에 없는 거야. 그래. 이해됐어? 결국 이것도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잘 이해하면 그냥 풀리는 거야. 분명히 A에서 뭐라 그랬다고?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가 달라진다 이거잖아. 그 이유가 뭔데? 얘는 이래야 되고 얘는 이래야 되니까 이거야 그냥. 왜? 왜? 기속행위는 이거고 재량행위는 이거니까. 그럼 이건 결국 뭘 물어본 거니? 결국은 뭘 물어본 거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의 차이점 물어본 거야. 개념 이해했니? 이거야 결국. 개념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개념 나왔을 때 개념 대충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개념을 물어보잖아. 개념을 설명했잖아. 그럼 뭘 물어봐야 된다고? 개념 물어보니까. 내가 기껏 개념 설명해놓고 개념도 안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물어보겠어? 술 먹었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상한 걸.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돼, 안 돼? 근데 옛날엔 다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진짜 하면 큰일 나지. 그지? 절대 음주운전들 하지 말고, 남학생들 특히. 하긴 요즘 여학생들도 많이 하더라. 우리 김세론? 그 애는 왜 그래? 몇 년생이냐 이 김세론? 면허 따자마자 그 차도 엄청 좋은 차인데 뭐였지? 아니야, 벤츠 아니야. 벤츠보다 더 좋은 거였어. 포르쉐였을 걸 아마? 포르쉐? 하여튼 좋은 차야. 굉장한 차야. 몇 억 하는 차야. 그걸 딱 꼬라박고 그냥 놔주지 그냥. 자,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하면 요즘 폐가 망신해. 절대 음주운전도 하지 말고. 물론 뭐 실수할 수 없어. 하지 마. 0.0 그 법규가 강화돼서 0.03부터 면허 정지고 0.08부터 취소지. 다시 1년 후에 딸 수 있지. 선생님이 아는 동생이 있는데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불렀지. 대리를 이제 길바닥에 차가 세워놓고 대리를 불렀지. 그리고 차에서 자고 있었지. 시동 걸어놓고 차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똑똑 두들겼지. 경찰 아저씨였지. 음주 불어. 그래가지고 불려가지고 취소됐지. 그러니까 시동도 걸면 돼, 안 돼? 안 돼. 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운전 행위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시동도 걸면 돼, 안 돼? 안 돼. 술을 먹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 차를 놔두고 가면 돼. 뭐 술 먹는데 차를 꼭 굳이 끌고 가야 돼? 또 젊은 애들은 또 그래요. 이제 어릴 때 막 20대 초반 뭐 이런 애들은 차 있는 것 좀 자랑하고 싶고 뭐 그지.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고 지랄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뒤지고 이런 거야. 그냥 사고 나고. 하기야 뭐 선생님도 어릴 때 대학교 때부터 차 끌고 다녔으니까. 차 끌고 다니면 역 같아. 학교에서 술도 먹어 못 먹어? 술을 먹긴 먹지. 차를 버리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 막 그랬거든. 학교에서 술 먹는데 나보고 내 친구가 오더니 넌 술 먹지 말래. 왜? 그랬더니 나 오늘 뭐 차 놔두고 가도 돼. 뭐 그랬더니 먹지 말래. 왜? 그랬더니 나 오늘 저기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자취하는 형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형들이 있어. 응?
원룸 이런 데 자취하는 형들이 있어. 거기서 거기 차 대고 놓고 가면 돼. 그랬더니 아 절대 먹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술도 막 사주고 할 거래. 하여튼 그래서 아씨 알았어 그러고 안 먹었거든. 왜 먹지 못하겠을까? 아니야, 자기 태워달라 그러면 그래도 양반이지. 자기 썸 타고 있는 여자애가 좀 멀리 살아. 저기 여기 경기도권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차가 어때? 빨리 끊겨 안 끊겨? 끊겨. 그랬더니 걔 태워줘야 된다고. 걔 집이 그때 어디였더라? 부평 쪽이었나? 하여튼 근데 걔네 집이 하여튼 이게 막 그 새길로도 막 들어가고 그랬어야 돼. 시골길 같은 데는 뭐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갔었어. 하여튼 그래서 걔 태워주자고. 역 같지 않니? 역 같은 거지. 진짜 역 같은 거지. 어? 아니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밤에 전화 와가지고 후배들이 누가 지금 학교 앞에 선배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 나 학교에 있는데 왜? 그러면 선배 누가 지금 엎어져가지고요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럼 가보면 어때? 여자애들이 얼굴에져 있고 응? 자, 그걸 내가 태우고 가야 돼? 역 같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샀을 때는 어때? 아 그래도 이제 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알아서 가 그랬지. 응? 한두 번이지 그것도. 응. 자 여하튼간에 학교에 차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쌤 그때 학원 강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녔던 거야. 응. 우리 학원 강사 그때만 해도 12시 뭐 1시에 이렇게 끝났으니까 10시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럼 끝나면 차가 있어 없어?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니기도 이게 너무 들잖아. 이게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때 거금 4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때 아반떼 구형 아반떼 알아 니네? 옛날 아반떼? 옛날 구형 아반떼 있어. 스틱으로 딱 사가지고 그때 응?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였으니까 일요일마다 어떻게? 새벽에 옛날에 얘기 안 했나? 일요일마다 차 대는 거야. 일요일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거야. 송파에서 갈게. 그럼 아무리 안 막혀도 한 40분에서 1시간 걸렸거든. 그럼 출발할게. 그리고 탁 가서 이제 집 앞에 탁 차를 대잖아. 이제 도착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갈게 그래야 되잖아. 잠깐만. 그리고 몇 분이야? 30분에서 1시간. 그때 일어난 거야.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거야. 그때 일어나서 이제 화장하고 막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역 같니 역 같지 않니? 내가 지금 같았으면 내가 근데 선생님이 진짜 아무리 이 나이 들어서 그 바람 피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보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그 사람들은 어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정말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 선생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야 옛날에 연애할 때 그걸 또 해? 태워다 주고 막 태우고 오고 막 도착하면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걸 야 그거 힘든 일이야. 그거는 연애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돼 안 돼? 한 번으로 족한 일이야. 절대 진짜 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뭐 그제 짜증 나지 그런 거 이제 뭐 데리러 오라 그러면 우리 와이프 데리러 오라 그러고 우리 딸내미 태워다 주라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아침에 짜증 나. 응? 근데 뭐 우리 딸까지 우리 와이프 정도까지 우리 부모님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없는데 우리 누나 태워줘라 막 이러면 진짜 짜증 나는 거지. 막 갑자기 야 너는 발이 없어 막 혼자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진짜 그게 다르더라. 근데 확실하게 뭐 누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까지 태워달래. 역 같니 역 같지 않니? 역 같은 거지. 야 그냥 지하철 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다 데리러 와라 그러면 그냥 갈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딸들도 태워달라 그러면 아침에 아빠 태워줘 그러면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벌떡 일어나서. 근데 우리 누나나 뭐 여동생 뭐 이러면 이제 짜증나지. 우리 누나 여동생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누나랑 싸우잖아. 그럼 뭐라 그래? 우리 부모님이 동생이 남자가 참아야지. 우리 어릴 때는 또 경상도니까 남자가 참아야지 동생이고. 그럼 또 여동생이랑 싸우면 오빠가 남자가 참아야지. 근데 그게 다 크면서 이제 또 나는 이제 우리 누나나 여동생은 또 뭐라 그래? 넌 아들이었잖아 이거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쌤이 좀 여리여리하니까 약해 보이니까 어릴 때 이제 그 보약을 엄청 먹였어. 보약을 진짜 인삼을 엄청 먹이고 보약도 엄청 먹었거든 쌤이. 근데 보약 먹으면 어때? 다우바이트 했어.
쓰니까. 그때 어릴 때 다우바이트 했거든. 어릴 때 막 했어. 그럼 우리 여동생은 옆에서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막 이러고 그랬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비타민 뭐 그런 거 있었나 봐. 근데 쌤은 잘 안 먹었어. 어릴 때부터 진짜 안 먹었거든. 근데 그 비타민을 갖다가 여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다 그러더라고, 여동생이. 나는 기억나, 안 나? 안 나. 근데 우리 여동생은 매일마다 그 얘기해.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때 오빠만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매일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어때?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근데 우리 누나는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누나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첫째 딸 이뻐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첫째 딸이라서 누나 엄청 이뻐했거든. 우리 누나는 돈 엄청 썼어. 우리 집 안 망했을 때 우리 누나한테 들어간 돈 나한테 3분의 1만 투자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진짜. 우리 누나 예체능이었거든. 음대, 성악.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 고3 때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잖아. 내 방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막 있으면 누나가 설거지하면서 막 이래.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건 니네? 응? 참. 그리고 더 역 같은 거 뭐야? 예전에 이제 매형도 성악가거든. 둘이 캠퍼스 CC야. 매형은 뭐 이태리까지 갔다 왔대. 자기 말로는 뭐 모르지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관광만 하고 왔는지, 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근데 야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그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먹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끼리 노래방 가잖아. 노래방을 갔거든. 노래방 가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 뭐 내 곁에 머물러줘요 뭐 이렇게 부르잖아 보통. 이렇게 불렀더니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 이 복식을 가지고 두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요를 어떻게 불러? 내 곁에 막 이렇게 불러. 진짜 역 같다니까 노래방에서.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야 무슨 기차통 쌀만 먹은 것처럼 엄청 큰 목소리가. 나 정말 진짜 내가 그래서 우리 매형이랑은 술을 안 먹으려고 해. 앞으로 웬만하면 안 먹어 나. 그 사람이랑은. 내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는지 알아? 안다 박사 정 박사야. 술 먹으면서 이렇게 A를 얘기하잖아. 그건 내가 안 돼. 내가 뭐 안 돼. 그리고 자기 얘기만 막 해. 그럼 막 들어. 귀에 막 피가 날라 그래. 막 들어. 그러다가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얘기 이제 B를 얘기해. 그럼 그것도 안 돼. 그럼 또 막 얘기해. 와 진짜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듣다가 어때? 지쳐가지고 쌤도 이제 성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듣다가 몰라요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럼 싸가지 없대 또. 형이 얘기하는데 그냥 막 듣지도 않는다고 막 싸가지 없대. 그럼 처음에는 막 우리 누나도 너 매형이 얘기하고 그러면 좀 들어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 이해를 해 안 해? 우리 누나도 이해하지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해 안 해? 절대 안 하지. 자기도 아니까. 자기도 귀에서 피 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여하튼간에 그 성악 별로 안 좋아. 야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예체능을 한 번 레슨하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한테 레슨 받아야 되잖아.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 진짜. 대학 하여튼 우리 내가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면 진짜 한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쌤이 중학교 1학년 때 대구에서 다 이사 왔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누나가 그때 경북예고 이제 합격을 했거든. 11월 달에 대구에 경북예고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전학시키려고 하니까 서울로 전학시키려고 하니까 뭐 선화예고 뭐 이런 데 알아봤어. 우리 아버지가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기부금식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내야 돼. 그 당시에 요즘으로 하면 몇 억이야. 그러니까 전학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때는. 그리고 쌤 때만 해도 일반 애들도 서울로 전학이 돼 안 돼? 안 돼. 한 1년 기다려야 돼. 1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쌤도 중학교 때 서울로 바로 전학이 안 됐어. 알아보니까 서울로 바로 전학이 안 돼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루트를 갖다 어떻게 구리시로 가는 거야 그때. 그래서 구리시에서 6개월 살았어.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가는 거야. 구리시는 바로 전학이 되니까. 그래서 구리시로 전학을 가서 6개월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거든. 근데 난 전학이 돼 안 돼? 1년 기다려야 돼 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전학 신청했는데 전학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어때? 구리시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다녔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찾아갔지. 우리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막 왜 전학이 안 되냐고 막 난리를 쳤지. 그랬더니 원래 3학년 1학기 끝나면 전학이 이제 그때까지 전학 안 되잖아. 그러면 구리시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돼. 연합고사를 거기서 봐야 돼.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또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름방학 되기 일주일 전이었나? 그때 딱 전학이 됐지. 그래서 서울로 전학돼가지고 다녔지. 그러니까 전학이 그렇게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어때? 경북예고 3년 동안 대구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이거 엄청 깨졌지? 그지? 그리고 뭐 레슨 받는다고 하여튼 일주일에 막 돈이 막 장난 아니게 내려갔지.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누나 대학 졸업할 때 우리 집이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돈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좀 집안에 도움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자기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우리 집 3남매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좀 해야 되는데 졸업하자마자 시집갔지. 졸업하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하여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자, 여튼간에 여기까지 봤지? 어이씨, 뭔 딴 얘기가 이렇게. 6번 문제 풀렸어, 안 풀렸어? 7번 문제 풀렸지? 8번 문제도 풀렸지? 자, 그럼 10번 문제 보자고. 자, 10번 문제 1번 선지 불확정법 개념. 야, 이것도 그냥 볼게. 내가 이거 그 보기 안 보고 볼게. 불확정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지 이제. 근데 불확정법 개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냅두고. 자, 2번 선지는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은 재량 행위이므로. 일단 거기까지 끊어.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본 거니? 59조 1항을 갖다 재량 행위로 본 거야. 그럼 이제 이걸로 보는 거지. 이걸로만 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면 어떻게? 이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59조 1항이 재량 행위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일단 재량 행위라고 어떻게 가정한 거야, 쌤은.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 선지가 틀리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59조 1항이 재량 행위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않아야 되는 거야. 자, 3번 선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53조 1항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의료기술의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단을 내렸어. 그럼 어떤 행위든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야, 내리지 않은 거야? 판단을 내려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지?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지? 요건을 충족시켰지? 그럼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재량 행위를 하던 지속 행위를 하던 뭔가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러한 판단은 존중해야 된대. 존중해야 하므로 사법심사가 불가하다? 사법심사는 무조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안 나와서 역 같은 거야, 이것도 사실. 근데 사법심사가 두 번 나아달라게 나오긴 해, 안 해? 나오긴 하거든? 그래도 역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번 문제를 해결했으면 얘네는 무조건 어때?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 이 두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사법심사야. 이해돼? 그러니까 둘 다 이 행위든 이 행위든 둘 다의 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법원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사법행위 그 사법심사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니? 9번 문제지. 판단 여지. 그럼 일단 나달락 첫 번째 문단에서 너희들이 잡아야 될 개념이 뭐니? 불확정법 개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률 요건에 자, 이 법률 요건에는 이제 법률 요건 설명이네.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 공적 질서, 위험 등과 같은 법 개념은 그 해석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의미가 일의적이 아니라, 일의적이라는 게 뭐야? 법 규정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의미. 다의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러 가지. 다의적이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법 개념을 불확정법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확정법 개념은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불확정법이라고 하는 거지. 자, 법 규정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때? 불가능하지?
그래서 불확정법 개념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일반화 시켰다는 얘기야. 개념화 시켰다는 얘기야. 포괄했다는 얘기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정할 수 없어. 그런데 불확정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자, 거기다 밑줄 짝이지. 중심화제 뭐야 그럼? 불확정법의 경우 판단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거겠지.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인정 안 하고. 자, 그래서 판단 여지설은 법률 요건에 불확정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하나의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진다고 보고 이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고 정의했어. 그래서 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관계의 확인,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확인된 사실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포섭,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야. 포섭이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어때? 포섭으로 구분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 개념의 해석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돼. 근데 확인된 사실관계가 불확정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자, 중요한 말 맞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한다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야. 있지. 근데 니네가 전문적이야. 니네가 주관적인 가치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판단 여지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거야. 이해됐니? 즉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기억은 행정 영역에 따라 행정청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인정해야 돼. 맞아 틀려? 맞지? 아까 전문성 가치 판단 나왔지? 자, 기억은 확인된 사실관계가 불확정법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지 아까? 그 포섭 여부는 어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한다 그랬지? 그래서 판단 여지 인정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럼 판단 수권설은 세 번째 문단까지 읽어야 되겠네. 불확정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하는 거야. 불확정법 개념은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하나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자, 누가 주는가? 입법자의인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갖다 어떻게 부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이때는 판단 수권설은 그래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법 개념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야. 입법자의 수권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 얘네가 줬을 때만 인정되는 거야. 입법자들이 니네가 해라고 줬을 때만 인정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인정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3번 선지 니은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특정한 법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아닌 입법자가 해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입법자가 했을 때는 어때?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거였지. 그래. 그지? 인정하는 것이 그때는.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3번이 된 거지. 그래. 이해됐니?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좀 다른 얘기 하느라고 이 12번 17번 지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건 할게. 비문학 할 때 하고 넘어갈게. 얘가 제일 어려웠지. 근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야? 15번 문제 아니었어? 시각자료 나왔지. 그럼 이거 너희들 어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A를 읽어가면서 A 전부터 이건 이해했어야 돼. 그 전문단부터 외인성 반도체에 대한 일단 지문 구조 보면 니네 딱 나오잖아. 중간에 뭐가 나왔니? 외인성 반도체란 말이 나왔지.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나와? 전류가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 막 얘기하지. 그러니까 전류라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겠지. 그런 다음에 그 성질과 관련해서 외인성 반도체라는 하나의 기술적 장치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구조를 갖다가, 그지? 기술과 관련되는 하나의 구조, 외인성 반도체라는 하나의 구조, 그 구조를 갖다 구성 요소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해야 안 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종류가 있어 없어? 있어. N형과 P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인성 반도체에 대한 개념 정의, 그걸 바탕으로 둘을 갖다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드는 거야. 네 번째 문단. 그래놓고 그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서 먼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과정이야. 그럼 이 과정을 갖다가 앞에 나온 개념 어들을 적용해서 순서대로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읽어가면서 계속 보기를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봐야 돼. 쭉 읽고 보기 보면 절대 못 풀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서 또 보고 다시 올라가면서 또 계속 그래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 그래야 돼 이거. 안 되면 찍어 5번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되지 뭐. 응?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지 참. 일요일까지는 일단 뭐 풀어와야 돼? 2회 풀어오시면 돼. 그리고 오늘 가실 때, 오늘 가기 전에 다 교무실로 와야 돼. 교무실로 와서 스탬플로 찍어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야 돼. 스탬플로 못 찍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1회분 7월 대성 모의고사 1회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대성 모의고사 1회분이랑 2회 숙제는 그 두 개야.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 날 뭐 다음 주 보강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다 일요일 날 또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이번 주는 수업이 있어 없어 이제? 일요일만 수업이 있는 거야. 돌아오는 일요일 날 수업. 내일 수업 있어 없어? 목요일 날 수업 있어 없어? 돌아오는 언제? 일요일. 오케이? 시험지 받아서 가야 돼. 오케이? 수고들 했어.